네,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하는 전략 포인트 시간입니다. 오늘 시장의 분위기에 맞는 전략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김영희 전문가입니다. 네, 자, 오늘 김영일 전문가께서는 시장을 한마디로 줄여주신다면요? 네, 생산자 물가지표 예상치 상회 FOMC 의사록 발표되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모두 다 국내 내용보다는 국외 쪽에 포인트를 많이 맞춰주셨습니다. 좀 세부적인 내용 들어볼게요. 네, 일단은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번 주에 굵직한 이슈가 다가오다 보니까 시장의 분위기가 약간 급변할 수 있고 수급 변화가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이 조심스러운 약간의 이제 이 보수적인 매매가 조금은 필요할 것이다 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일단 그대로 미증시에서 먼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생산자 물가 지표가 예상치보다 조금 상회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게 되면서 미증시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나스닥, 다우지수 모두 다 하락하는 그런 그림들이 나타났고, 그러면서 이번 주에 이제 FOMC 의사록까지도 발표가 되게 되죠. 이번 FOMC 의사록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장이 어느 정도 이제 예상하고 있는 부분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이미 연준이 3월달 금리 인하는 이르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고, 최근에 물가 지표가 어찌됐든 높게 나왔기 때문에 시장이 기대하는 바는 지금 상태에서는 그렇게 크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연준이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한정적이고, 그에 따라서 시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건 시장에서 추가적으로 또 악재로 작용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FOMC 의사록을 조금은 확인하고 갈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일단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 PPI보다는 조금 더 이제 중요하게 보는 부분, 연준이나 혹은 투자자들이나 조금 더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 이번에 이제 또 나올 PCE 지표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이 PCE 지표에 따라서 또 지금 현재 이 물가에 대한 부분들을 또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또 3월달 FOMC에 대해서 또 어느 정도 이 방향성을 잡고 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가오는 PCE 지표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우리가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일단은 미증시 같은 경우에 약간 또 꺾이는 그런 이제 흐름들이 나타났고,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도 약간의 이제 이 수급 변화가 살짝 일어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이 코스피나 코스닥 양지수 다 어느 정도는 올라가 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 주고 있죠. 그런데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시장을 이끄는 종목들은 약간의 개별주 성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원격 의료 관련된 종목들이라든지 혹은 이제 그 외에 뭐 개별적으로 이슈를 갖고 있는 종목들이 완전하게 상승을 이끌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이 이제 이 박스권으로 진행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분명하게 이제 저번 주에 언급을 드렸었죠. 시장이 현재 구간에서 이 코스닥, 코스피 모두 다 과매도권에 도달을 하면서 매크로적인 수급이 주도 쪽으로 들어갔고, 그러면서 어느 정도 시장을 상단까지 끌어올려 놓은 그런 상황에서 이제 현재 구간에서 다시 한번 강한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차오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제 안내를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지금 현재 상태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3월 달에는 조금은 이 가라앉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박스권을 돌파하지 못할 가능성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 박스권을 돌파하지 못하고 약간의 조정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주도주 종목군에서는 약간의 차익 실현 흐름, 그러면서 또 개별주 종목군으로 수급이 들어가는 흐름이 나타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 그러한 흐름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지금부터 중요하게 계속해서 봐야 될 부분, 저번 주부터 계속 강조를 드렸었죠. 이제는 시장이 조금 더 선별적인 움직임, 개별적인 움직임으로 흘러 들어갈 거니까 갈 종목을 골라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앞으로 이제 한 달 정도의 전략, 이제 FOMC를 또 기다리는, 그러면서 FOMC 의사록과 그다음에 뭐 PCE 지표 등등 해가지고 여러 일정들을 기다리는 현재 구간에서는 더욱더 이 선별적인 매매 전략이 중요해진 시점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선별적인 전략 계속해서 강조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보고 계신 두 가지 섹터 어떤 걸 뜨겁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은 뭐 오늘 시장에서 사실 볼만한 종목이 시작하기 전에도 이제 시초가 보면서 오늘 좀 재미없겠다라고 생각이 많이 됐습니다. 왜 그러냐라고 하면 저번 주에 이제 시장이 전체적으로 상승이 좀 상당히 잘 나왔었잖아요. 그러면서 시장의 상승이 상당히 잘 나오다 보니까 사실 또 수급이 들어가면서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는 종목군들은 많이 올라온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면서 미증시나 우리 증시나 약간의 또 상단에 도달을 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여기서 더 가주냐 아니면은 살짝 쉬어가느냐 약간 이런 분기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미국 쪽에서 PPI 물가가 조금 더 이제 지표가 조금 높게 나오고 그러면서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오다 보니까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약간의 이제 재미없는 그런 장세가 연출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역시나 말씀드렸듯이 매우 이제 일부 종목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완전하게 원격 의료 쪽이라고 봐야겠죠. 지금 현재 이 의협과 정부 간의 싸움이 조금 격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말간에 이제 계속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면서 이제 이 병원들 쪽에서 계속적으로 뭐 사직서를 제출을 한다. 그 다음에 뭐 이제 의대생 같은 경우에는 휴학계를 제출을 한다. 이런 식의 이제 움직임이 연쇄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지금 이제 속보로 나오고 있는 게 또 이제 복지부에서 의사들이 집단 행동을 하면서 관련된 피해 신고들 그다음에 지원센터들을 또 운영을 하겠다. 그다음에 또 군의관들을 추가적으로 배치를 하겠다. 그 다음에 뭐 국민 생명 뭐 협박하는 이러한 또 강력한 워딩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의협과 정부 간의 싸움이 조금 격화될 만한 이러한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역시나 이제 이 금요일 날에 수급이 들어갔었던 뭐 인성정보나 혹은 이제 뭐 케어랩스 같은 원격으로 관련된 종목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그 움직임들이 퍼져 나가면서 메가이CS 같은 또 이제 호흡기 관련된 이런 종목들도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역시나 이제 이러한 종목들이 오늘 완전하게 시장에서 주도를 하고 있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고 우리가 이제 기존의 이 주도주 종목군들 뭐 반도체나 혹은 이제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약간의 살짝 약세 흐름이 나오고 있잖아요. 시장이 어느 정도 상승이 나왔고 매크로적인 수급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원격으로 관련된 종목들이 좀 추가적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결론적으로는 이러한 흐름들이 계속 나올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제는 원격 의료 다음이 어디가 될 것인가 이 부분을 조금은 주의 깊게 봐야겠죠. 새롭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군들을 계속해서 집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원격 의료와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뜨겁게 봐야 될 것 같고요. 2차전지 쪽도 지금 봐주시게 되는데 이거 앞서서도 좀 이슈를 다루긴 했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조금은 약해진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또 대선을 약간은 의식하는 듯한 발언을 했는데 그게 또 이제 2차전지 쪽에는 약간의 악재로 또 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발언이 된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이제 2차전지 쪽에 대해서 약간의 이제 이 자동차 노동자들을 의식한 이러한 이제 또 2차전지 속도 조절하겠다라는 이러한 이제 이야기를 했거든요. 전기차 생태계를 약간은 이제 속도 조절을 하면서 만들어 나가겠다, 조성을 하겠다, 약간 이제 이러한 발언들을 하게 되면서 결론적으로는 악재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관련된 종목들이 약간의 이제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태는 이제 이러한 그림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바닥권을 좀 강력하게 지지를 하면서 그래도 확보를 해주고 있는 모습인데 최근의 움직임은 분명하게 어느 정도의 매크로적인 수급이 들어간 모습이었다라는 부분을 많이 강조를 드렸었습니다. 시장이 워낙에 과매도권에 도달을 했고 코스닥이 과매도권에 도달을 했었던 건 2차전지의 역할이 컸었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코스닥의 과매도권에 도달을 하면서 매크로적인 수급, 반등세를 이끄는 수급, 반발 매수세를 이끌어내는 수급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당연하게 2차전지 쪽에 또 매크로적인 수급이 들어갔었겠죠.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저점에서 바닥 확보해주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는데 결론적으로 이제 이 매물 구간을 돌파해주고 소화해주는 움직임이 매우 중요하다는 부분을 상당히 많이 강조를 드렸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앞선 구간의 매물이 조금은 두텁다 보니까 이 구간을 강력하게 소화해주면서 이제 어느 정도 이 자리 잡는 그런 움직임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전체적으로 이 매물 구간에 모두 부딪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에코프로 그룹주들, 그 다음에 뭐 포스코 그룹주들 모두 다 약간은 이 매물대로 뚫어내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계속해서 타이밍을 조금 노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확실하게 앞선 구간을 소화해주면서 강력한 수급 흐름이 들어오는 때가 타이밍이 될 거니까 갖고 계시는 분들은 조금 더 타이밍을 기다리셨다가 대응 구간을 노려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보유자의 영역에서 얘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오후장 전략 포인트 간략하게만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시장이 박스권 진입한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박스권 형태를 그려나가고 있는 것 같고 이 박스권 형태에서 우리가 결국에는 수익을 챙기려면 이제는 선별적인 움직임에 대해서 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시장이 이 주도주 쪽으로 계속해서 매크로적인 수급이 들어갔다가 이제는 어느 정도 상단권에 도달을 하면서 추가적인 이슈가 필요한 상황인데 결론적으로 이번에 PPI까지 높게 나오게 되면서 약간은 그러한 흐름을 살짝 꺾어버렸습니다. 만약에 이번 주 FOMC 의사록 그 다음에
다음에 다음 주 이 PC까지도 안 좋게 나온다라고 하면 이러한 움직임이 조금 더 꺾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다가오는 일정들 계속해서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일정들이 연속적으로 또 발표가 되기 때문에 시장이 그 일정들에 대한 결과가 좋게 나오지 않는 이상 당분간은 또 강하게 움직이기는 힘들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또 박스권 흐름이 유지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박스권 흐름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개별 종목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지금 현재 시장에서 수익을 챙겨 나가려면 이슈에 따라서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이 어떠한 종목인지, 그리고 또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 나타났을 때 이 종목으로 수익을 보고 그 다음에 또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이 어떠한 종목인지,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예를 들어 원격 의료를 봤을 때 원격 의료는 이제는 보유자의 영역이 되어버린 겁니다. 보유자의 영역으로 되어버리면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 이 종목들이 상승이 나왔고 지금 현재 인성정보나 혹은 뭐 케어랩스 이런 종목들이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단기 신고가를 써버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종목들은 신고가를 써버렸기 때문에 보유자의 영역으로 봐야 되는 거고, 이제 인성정보나 뭐 케어랩스 이런 종목들처럼 바닥에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종목이 어떠한 종목인지를 봐야 되는 시점이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이제 개별 종목 장세에서는 수급 이동 흐름이 굉장히 빠르게 나타날 거니까 계속해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 어떠한 종목인지 조금 더 발빠르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략 포인트 김영일 전문가였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수익 많이 내십시오. 고맙습니다.